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보다는 훨씬 좋겠죠. 이거는 저도 압출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튀어나와 있으면 확실히 너무 빼고 싶어요. 근데 하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연근 원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열심히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코에 검은 깨처럼 박혀있는 블랙헤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블랙헤드가 왜 생기는지부터 어떻게 제거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배출이 안 돼서 뭉친 피지 덩어리가 산화된 거죠. 우선 왜 까매지냐라는 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기름은 기본적으로 공기를 만나면 산화가 되면서 좀 까만색으로 변하게 돼요. 우리 치킨집 기름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노랗게 예쁜데 오래 이제 쓰다 보면은 까맣게 변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름은 산화가 되기 때문에 까매지는 거거든요. 코는 피지 분비가 많이 되고 각질 생성도 워낙에 많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배출이 안 돼서 뭉친 피지 덩어리들이 산화돼서 까맣게 보이는 블랙헤드가 많이 좀 생기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출이 안 돼서 뭉쳐야지 블랙헤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성 피부라고 해서 항상 다 모공이 막혀 있는 건 아니에요. 세안을 평소에 열심히 해주시고 피지 배출을 신경을 잘 써주시면 블랙헤드는 잘 생기지 않겠죠. 저도 압출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튀어나와 있으면 확실히 너무 빼고 싶어요. 근데 하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으로는 절대 빼지 않는 거를 권유드리거든요. 아까 배출이 안 돼서 뭉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배출이 안 되려면 이 입구보다 무조건 아래쪽에 쌓인 덩어리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좁은 공간을 튀어나오다 보니까 모공이 넓어지는 현상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하시겠다면 진짜 손으로 절대 짜지 마시고요. 압출기로 빼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블랙헤드 제거를 한다고 하면은 크게 2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미 쌓여있는 블랙헤드를 한번 제거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블랙헤드가 안 쌓이도록 관리해주는 게 되겠죠. 코팩도 저는 그렇게 자주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결국은 이 좁은 구멍을 그냥 삐집고 나온다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모공에 손상을 주게 되죠. 그래서 코팩이나 뭐 물리적으로 빼내는 거 이런 것들보다는 우선 피지 연화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질을 이렇게 용해시켜주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 엑스로션을 코 쪽에다가 도포를 하고 있으면 하얗게 부풀어요. 각질 덩어리들이 수분을 먹으면서 위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압출기로 살살살살 밀어주면서 제거를 좀 해주시면 제거가 잘 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블랙헤드는 큰 모공들만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튀어나올 정도로 심한 것들만 살살 긁어서 한번 제거해 주시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좋겠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냥 바로 빼내는 거기 때문에 모공 손상이 당연히 좀 생길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피지 연화제, 나오는 구멍을 좀 열어주는 단계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팩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또 조금 빼내는 과정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코팩을 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싶다면 이런 피지 연화제가 섞여 있는 코팩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생기게 방지해주는 단계가 중요한데, 이 단계에서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세안이에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각질 제거 기능이 있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살짝 빼주신다거나, 아니면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셔서 조금 더 피지를 잘 녹여주신다거나 하는 거를 해주시면 다시 생기는 것도 방지를 좀 해줄 수 있겠죠. 피부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관리가 되겠죠. 아쿠아필 같은 관리. 아쿠아필이라고 하면 각질 용해제를 먼저 얼굴에다가 도포를 해주면서 진공으로 흡입을 살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모공 청소를 하는 데에는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술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아예 피지 분비를 좀 줄여주는 시술이 있을 거예요. 포텐자라고 하는 시술 바늘 고주파 시술이고요. 아그네스라고 하는 시술도 바늘 고주파 시술인데 두 가지 다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지만, 뭔가 특정 부위에 한 군데에만 피지가 많이 뭉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바늘 하나가 있는 아그네스가 좀 더 적합하겠고요. 그냥 뭔가 전체적으로 뭔가 피지 분비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일반 포텐자 바늘 여러 개 달린 게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배출을 용이하게라는 그런 원칙만 잘 지켜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안을 꼼꼼하게 하는 게 일단 1번 중요할 거고요. 그 얘기는 곧 각질 제거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1-2번 정도는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쌓인 피지를 세척해 주시는 과정도 한번 좀 거쳐주시고, 그다음에 2번은 역시 피지 분비를 줄이는 생활 습관, 단 거를 피한다거나 아니면 유제품을 피한다거나 자외선을 좀 차단을 잘 해준다거나,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원장님도 블랙헤드 생기시나요? 저도 생기죠.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소 세안제, 우리 연근 원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열심히 쓰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클렌징 오일 같은 것도 가끔씩 써요. 클렌징 오일을 썼을 때는 항상 좀 알칼리 세안제를 섞어주는 편이에요. 오일 자체가 또 남아가지고 모공을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칼리 세안제로 확실히 남은 오일을 좀 잘 닦아주면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피지 정체가 생기는 그런 불상사를 좀 막아줄 수 있겠죠. 우리 블랙헤드를 손으로 짜는 행동은 정말 피부 모공을 진짜 넓게 만드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꼭 손으로 짜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럽게 제거하는 법 잘 숙지하셔가지고 피부에 손상 안 가게 제거 잘 하셔서 좋은 피부 항상 유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